이번 시간에는 평광렌즈의 제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접합법. 필름 삽입법이라고도 하고 접착법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렌즈와 렌즈 사이에 평광 필름을 넣고 두 개의 렌즈를 압착하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렌즈와 유리 렌즈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몰딩법 혹은 필름 부착법인데, 렌즈를 만드는 몰드에 평광 필름을 넣고 렌즈 원료, 모노머를 주입을 하고 부착하는 방법으로 주로 플라스틱 렌즈의 제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교정용 볼록 렌즈의 경우에는 후면에,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필름을 부착을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첫 번째 그림이 적착법이에요. 말 그대로 렌즈와 렌즈 사이에 필름을 넣고 두 개 렌즈를 압착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유리, 플라스틱 둘 다 가능하고, 몰딩법 혹은 필름 부착법이라도 하는 거는 렌즈를 만드는 몰드에 평광 필름을 넣고 모노머를 주입을 해서 부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렌즈를 몰드에 넣을 때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고, 주로 이제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시력 보정용 볼록 렌즈는 렌즈 후면에 필름을 부착을 하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부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렌즈에서 이제 곡률이 작은 쪽에 이제 필름을 부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착법과 몰딩법을 알아봤고요. 세 번째, 코팅법입니다. 코팅법이란 액정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이 액정은 액체도 고체도 아닌 중간상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고체 같긴 하고 유동성이 조금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액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액정은 액체도 고체도 않은 중간상의 물질로 대부분 막대 모양의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액정에 대한 설명이고, 이러한 액정은 계면 이방성을 가지는 배양막과 같은 물질을 이용하여 이들의 배양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이방성이라는 게 물체의 물리적 성질이 방향에 따라 다른 성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 바뀌는 물질, 성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배양막은 방향을 배열하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정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배양막이 코팅된 소자 위에 액정과 이방성 염료를 코팅하면 액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이 되며, 이와 함께 정렬된 이방성 염료와 평행한 방향의 빛은 흡수되고 수직한 방향의 빛은 흡수되지 않는 평광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 말했던 필름을 부착하는 거랑 좀 다르고, 필름이 아니라 평광 코팅을 하는 거예요, 렌즈 위에. 근데 그게 이제 액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빛만 흡수되고 원하는 빛만 통과되게 하는 방법이 이 코팅법입니다. 조금 복잡하실 건데 쉽게 생각을 해서, 이제 렌즈 위에 요거는 필름을 부착하는 게 아니라 코팅을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액정을 배열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빛만 통과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팅식 평광막은 수용액 상태로서 유리나 플라스틱 재료 같은 재료 위에 도포가 가능하며, 용매와 건조 후에도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평광렌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코팅법으로 만든 평광막은 용매가 건조 후에도 일정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광렌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테나 반무테 몰딩법으로 제조된 렌즈를 조제 가공할 경우 필름층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조제 가공이 어렵지만 이런 코팅 방식은 조제 가공에서 문제점이 없어 무테 또는 반무테 안경에도 적용이 용이하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코팅법은 말 그대로 그 위에 코팅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조제 가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테나 반무테 안경에도 적용이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코팅법이고 요게 이제 필름 접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평광 필름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접착을 하는 거고 이 코팅법은 필름이 아니라 평광 코팅을 앞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광렌즈 제조법은 세 가지를 배웠고 첫 번째는 접착법. 요거는 렌즈와 렌즈 사이에 평광 필름을 이렇게 넣는 게 접착법. 두 번째는 몰딩법은 렌즈를 만드는 몰드에 평광 필름을 넣어서 제작을 해서 아예 부착을 하는 거다. 렌즈의 전면부 혹은 후면부에 이렇게 평광 필름을 접착하는 게 이제 몰딩법. 그리고 세 번째 코팅법은 필름을 부착하는 게 아니라 코팅을 입히는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제 가공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테 또는 반무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광 렌즈의 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평광 렌즈는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을 통과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광 렌즈는 특정 방향의 빛만 통과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즉 평광 렌즈 내에는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빛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광 렌즈를 보면 어떠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에 이제 평광 렌즈예요. 이때 렌즈 내의 빛을 통과시키는 방향을 평광 렌즈의 축방향이라고 한다. 이 평광 렌즈에서 축방향은 내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방향, 통과시키는 방향이 이제 축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조제 가공이나 안경 광학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축방향은 내가 렌즈 내로 빛을 통과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즉 축방향과 빛의 진동 방향이 동일한 경우에만 빛을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진다. 이 평광 렌즈는 축방향에 따라서 내가 통과시키는 빛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광 렌즈의 축방향이 90도인 경우에는 빛의 진동이 90도인 수직 진동파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통과시키지 않는다가 이제 평광 렌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축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연광은 제가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이 자연광이 있는데 평광 렌즈를 그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광 렌즈의 축방향을 예를 들어서 90도로 진행을 했다. 평광축을 90도로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들 중에서 이 평광팜을 지나면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는 거예요. 평광축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를 통과시키면 빛이 여기를 지나가면 모든 방면으로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이 평광축을 지나면 이렇게 수직 방향만 이제 남는 겁니다. 평광축과 똑같은 방향의 진동 방향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만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수평 진동파는 차단이 되고 수직 진동파만 통과가 된다. 이게 평광렌즈의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림이 또 다음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평광 렌즈를 두 개를 겹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광 1의 평광축이 90도, 평광 2의 평광축도 90도. 그러니까 평광각의 두 평광이 이제 평광축이 똑같을 때를 했을 때, 평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렌즈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렌즈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평광이 되어 있는 거. 두 번째도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자연광은 이렇게 모든 방면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 요 빛이 이렇게 지나가면 첫 번째 렌즈를 지나면 이렇게 수직 빛만 남겠죠.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만. 그리고 이 두 번째 렌즈를 만나면 수직 빛은 또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두 렌즈를 합쳐도 이렇게 수직된 빛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이제 겹쳐진 부위잖아요. 이 부위도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는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쪽에는. 근데 이 두 번째 그림처럼 평광 1, 그러니까 첫 번째 평광 렌즈가 수직으로 되어 있고 90도, 두 번째가 180도. 그러니까 서로 축이 수직인 경우, 그러면은 첫 번째 렌즈가 이렇게 평광축이 있겠죠? 90도로. 두 번째 렌즈가 이렇게 수평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자연광이 모든 방면으로 진동하는 자연광이 이 렌즈를 지나면, 그쵸?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만 지나갈 거고, 이 빛이 이 두 번째 렌즈를 지나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요거는 수평으로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빛이 통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두 평광이 축이 수직되는 경우는 이렇게 합쳐지면 아예 빛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평광 렌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 평광 렌즈는 내가 설정한 축 방향과 똑같은 축을 가지고 있는 빛만 통과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착색 렌즈를 수직 교차를 하면 이렇게 색이 조금 연해지는 방면에 이쪽 부분이 조금 연해지죠. 평광 렌즈가 수직으로 교차가 되면 그 부분은 아예 이제 빛이 통과되지가 않아요. 아예 어두워지죠. 이 부위가. 이게 일반 착색 렌즈와 평광 렌즈의 차이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렌즈 내에 빛을 통과시키는 방향을 축방향이라 한다.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렌즈 내에 빛을 통과시키는 방향을 축방향이라 한다. 축방향과 똑같은 방향의 빛만 렌즈 내로 통과가 된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광렌즈의 축.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편광렌즈는 직사각형과 원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경우 짧은 변의 길이가 이제 편광축이 되고, 그리고 원형의 경우에는 렌즈의 가장자리 쪽에 페인트로 작은 점을 찍어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방향이 편광축이 된다. 또 각각의 렌즈에서 편광축과 직교하는 방향을 조제가공축이라 한다. 이 조제가공축이 편광축과 직교하는 방향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가 조금 헷갈려서 문제가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편광렌즈가 있고, 이런 원형의 편광렌즈가 있습니다. 이런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짧은 변의 길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로보다는 세로가 짧잖아요. 그럼 이 세로 방향이 편광축이 됩니다. 편광축이 짧은 길이 쪽이 이제 편광축이 되는 거고, 이제 원형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 길이 방향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페인트가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렌즈 가장자리에 이렇게 페인트가 찍혀져 있는데, 그럼 이 페인트를 이은 선이 있잖아요. 이 페인트와 페인트를 이은 요 선, 이 선과 직교하는 방향이 편광축입니다. 이렇게 직교하는 방향이 편광축이 되는 거예요. 이 페인트를 이은 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편광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페인트를 이은 선, 요거는 조제가공축이 됩니다. 조제가공축. 그러면 조제가공축과 편광축은 서로 직교한다라는 게 나오죠. 원래는 이제 편광축에 직교하는 방향을 조제가공축이라 하는데, 지금 이 페인트로 표시한 점 자체가 편광축과 직교하기 때문에 이 페인트를 이은 점은 조제가공축이라고 하고, 거기에 직교되는 게 편광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형에서는. 사각에서는 짧은 길이의 방향이 편광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 편광 렌즈를 봤을 때 편광축은 90도가 되고, 조제가공축 축은 180도가 되고, 그리고 투과되는 축은 어딜까요? 빛이 투과되는 축 맞습니다. 편광축과 같이 90도.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원형이 다 편광이 90도라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을 보고 그거를 알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광축과 조제가공축은 서로 직교한다. 그리고 조제가공축은 두 페인트점을 이은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선글라스 렌즈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광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빛이 있을 거고, 이렇게 수면에 반사가 돼서 들어가는 빛이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내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숫가에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하면, 그러면 이 두 가지 빛을 봤을 때 평광축을 어디로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왜 그게 좋을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호수에 낚시하러 가시거나 이럴 때는 평광축을 이렇게 수직 방향 90도로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자연광은 당연히 뭐 수평 이런 게 다 빠지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겠죠.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만 들어올 거고, 저희가 낚시하러 가면 호숫가에서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잖아요. 앞에 그림을 보면, 음, 요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보이잖아요. 이런 빛을 이제 막아주는 게 이제 평광 렌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막아주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광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수면 자체가 180도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180도를 반사되는 빛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 이렇게 반사된 빛은 지표면과 이렇게 나란하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 방향에 반사된 빛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돼 있는 거에 반사된 빛은 수평 방향으로 빛이 진동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을, 반사된 빛이죠, 이 수면에서. 그 빛을 이 평광축이 지금 이렇게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을 통과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광은 거의 억제가 되고 제거가 되는 거예요.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반사광은. 그래서 이 평광 렌즈를 쓰고 낚시를 하러 가시면 이 수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없어요. 반사광이 다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제 평광 렌즈 안경을 쓰는 겁니다, 선글라스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 수평면에 반사되는 빛은 수평면과 나란하게 진행이 된다.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호숫가에서 낚시할 때는 평광축을 90도로 하겠구나, 조제 가공축은 180도로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반사되는 게 수면에 반사되는 빛은 수면과 나란하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평광축을 90도로 해서 이 빛을 제거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광 렌즈에서 평광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연광이 렌즈를 통과하여 평광이 될 경우 평광 성분의 강도에 대한 평광 강도를 나타낸 거예요, 비율을. 그래서 평광이 100%란 말은 자연광이 평광 렌즈를 통과한 후 평광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평광으로 만드는 성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광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평광으로 만드는 성능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평광 렌즈의 용도와 적용을 하는 건데, 평광 렌즈는 평광 필름의 축 방향에 따라서 차단시킬 수 있는 반사광이 달라진다. 이건 당연하죠. 평광 필름 축과 나란한 방향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차단시킬 수 있는 반사 강선은 평광 축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축으로 평광축을 놨을 때 이 방향이죠. 렌즈가 있고
이 수직 방향으로 놓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도로, 수면, 모래사장, 그리고 눈밭과 같은 수평면에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평광축이 수직인 평광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쵸? 수평면에 반사되는 빛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뭐 호숫가나 아니면 뭐 도로 이런 데는 반사되는 광선들이 다 수평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평면에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평광측이 90도 수직인 평광 렌즈를 사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 낚시, 해수욕장 같은 것들은 대부분 평광축이 수직인 평광 렌즈가 적합한 겁니다. 그러면 수평축 180축은 언제 쓰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평광축이. 요런 건 언제 쓰느냐? 빌딩과 같이 수직면에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평광축이 수평면인 평광렌즈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빌딩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자는 평광축이 수평인 평광렌즈가 적합하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고 해가 여기 있어요. 그럼 햇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 이 건물의 외벽은 수평면과 수평 방향이 아니잖아요. 수직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반사된 빛은 이렇게 수직 방향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직면에 반사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평광축이 180도를 해서 이 수직한 빛을 통과하지 못하게 수평 방향으로 된 빛만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사되는 빛이 굉장히 눈에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광축이 180도인 걸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평광 렌즈를 취급할 때,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광 렌즈를 착용하고 강화 유리를 볼 때 간섭 무늬로 인해서 무지개와 같은 얼룩 무늬가 발생하여 시야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강화 유리가 설치된 내부에서 평광 렌즈 선글라스를 쓰면 이렇게 무지개 같은 얼룩 무늬가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양경원에서 평광 렌즈를 구매해서 갔는데 어떤 유리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지개처럼 이제 얼룩 무늬가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평광 렌즈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물이나 습기, 장시간 노출될 경우 평광 필름이 약화되거나 렌즈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수분과의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 평광 필름의 손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평광 렌즈를 쓰면 일반 선글라스 렌즈보다는 더 많은 빛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두워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제 평광 렌즈를 쓰면 조금 더 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평광 렌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안경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평광 렌즈를 착용하고 간혹 이렇게 강화 유리를 보면 얼룩 무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혹은 이제 또 많이 어두운 곳을 가시면 조금 더 어두울 수 있다. 빛이 차단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어두울 수 있다. 그리고 물이나 습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필름이 약화되거나 필름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외선 같은 것도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편광 렌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원리만 이해하면 조금 쉽게 그래도 문제도 풀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보시고 안경 재료학뿐만 아니라 안경광학이나 조제 가공에서도 나오는 편광은 아마 쉽게 이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